오늘 화창한 날씨 참 좋죠. 좀 약간 쌀쌀하지만 공기는 참 좋습니다. 이 공기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천년의 의사 또 천년 치료제 그 8가지 가운데 특별히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차가 있는데요. 차가 어떤 힘으로 나가죠? 엔진 힘으로 나가죠. 엔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 실린더에 분사 노즐, 이 휘발유가 쫙 분사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이게 공기죠. 허비 밸브,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와 휘발유가 있는 상태에서 점화플러그로 불꽃을 탁 일으키면 폭발합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이 구조가요, 사람 몸과 똑같습니다. 자, 사람 지금 뛰고 있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속에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곧 발전소예요. 똑같이요, 연료는 무엇인가 하면 당이 들어오고, 음식, 이게 당이 돼서 들어옵니다. 다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 당을 태우기 위하여 효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미밥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E군이, B군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이 발전소에 이 점화플러그 역할을 해요. 점화플러그. 그래서 이 산소와 당을 태우는 점화플러그 역할을 해서 태우는 그 에너지가 ATP라는데 이 에너지로 우리 몸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이 구조를 보면 무엇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루코스라는 당이 들어야 되죠. 당이 이제 피브로산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당입니다. 음식을 먹은, 오늘 밥 드셨죠? 밥이요, 포도당으로 돼서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호흡하죠?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럴 때 이제 비타민 B군이라든가 이와 같은 비타민 군이 이제 이렇게 점화해서 연소시키는 촉매 역할, 이걸 효소거든요. 이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다, 특별히 쌀밥을 드시고 현미밥을 드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중에 오늘 특별히 저는 무엇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산소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우리 살과 뼈를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갈 때만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 훅 불어넣는 호흡을 시작함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것도 팔불주 같은데요. 시집간 우리 막내딸이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요즘은 애가 시집가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거 참 어렵대. 그래가지고 늘 시아버지가 얘야 소식이 없냐 하는데 그것이 막 점점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울었대. 한나처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임신이 됐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달 동안 이제 뱃속에 자랍니다. 지금 아기 집에 요만큼 생겼어요. 그리고 몇 미리 돼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걸 이제 초음파로 해가지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 야, 신기하대. 어떻게 요만한 몇 미리 1cm도 아니야. 한 0.5cm밖에 안 되는데요. 심장이 뛰어.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이제 크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출산하면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애를요, 발목을 딱 잡고요, 엉덩이를 막 딱 때립니다. 왜요? 울으라고. 그래서 으앙 하는 순간 이제 비로소 이 아이가 호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뭐로 시작된다고요? 호흡을 함으로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죽음이란 뭔가? 거꾸로 코에 생기가 딱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망진단서, 의사가 쓰는 사망진단서에 보면요, 사망에 보면 이 호흡이 끊어졌다, 심장이 멈췄다, 이게 사망진단 겁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숨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그 특공대원 20대 얼마나 막 굉장한 특공대원입니까? 이 특공대원들이 그래도 특별한 그 부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있고 힘이 좋은 청년들이죠. 그래서 A팀과 B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모의 게임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는 적군, 하나는 아군.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상대편으로부터 이제 그 게임에서 체포당했어. 체포당했는데요, 뭐 레일인가 그거로 어떻게 톡 먹었는데 3분인가 4분, 5분 딱 못 쉬니까요, 그 근정한 청년이요, 파랗게 질리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야, 여러분, 밥을 뭐 하루 이틀 3일 굶대서 죽습니까? 밥은요, 예수님 보니까 40일 굶어도 사시대. 물은요, 물은 좀 더 심각합니다. 물은요, 한 3일 가면요,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4일, 5일 가면요, 이제는 절도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공기는요, 호흡은 몇 번만 딱 멈춰지면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호흡 쉬는 것이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여러분, 감사할 적거리 생겼죠?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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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뭐 죽을 상이 싹 사라져 버려. 감사한데 무슨 죽을 상이 생겨. 자, 그래서요, 노구치 히데요 박사는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결핍되면 모든 질병이 생깁니다. 왜요? 아까 세포 봤잖아요. 세포에서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발전을 못해. 에너지를 못 만들어. 에너지를 못 만들면 신진대사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입니다. 그리고 아스키텐 박사는 모든 만성적인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은 더 원기왕성하고요, 나이 드는 사람은 원기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 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사람은요, 호흡이 막 힘이 있어. 나이 들면 호흡도 약해져. 젊은 사람은 자세가 좋아. 자세가 좋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호흡이 잘 돼. 근데 사람이 늙으면 구부정해지죠. 그러면 폐가 눌려가지고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산소가 떨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ATP, 에너지 양이 떨어지고 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조직이 손상되죠. 이 조직 손상된 게 질병입니다.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 대신에 무산소 대사, 이게 해당 과정이라는데, 이 산소 없이 이제 우리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암세포야. 암세포 특징은 뭐냐면, 산소가 부족할 때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암이에요. 이럴 때는 이 무산소 대사 과정에서 당이 산소가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젖산이 된다는 거예요. 젖산. 이 젖산이 조직을 산성화 만들어. 산성은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성이거든요. 세포 독성이 돼가지고 염증이 증가하는 거예요. 염증은 모든 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세포 질병의 모든 원인은 어디 있냐?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염증이 더 심해지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생화학자, 이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바르크 브루크 박사님은 암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은 체내 산소 부족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암세포에 발생한 산소의 부족이 있다고 나는 확실히 단정할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하면 생명을 이어가려는 생체 내 세포는 변화를 일으키고 무산소 생활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 세포의 핵은 암세포의 핵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정설로 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암의 발생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 되는 원인도 산소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위스 바젤 대학교 니콜라 아케토 교수가 이 팀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규명했는데, 암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새로운 산소를 찾기 위해 1차 종양, 어미 모자, 모 종양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다른 부위로 전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하면 살기 위해서 막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1차 종양, 원 바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전이를 막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했어요. 답은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는 요법이 있죠. 이 산소 치료를 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죠? 세포에 막 집중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산소가 부족한 삶이 됩니다. 호흡을 하더라도 깊은 호흡이 아닌 깔딱 호흡, 얕은 호흡을 할 때, 실내 오래 있을 때, 실내 오래 있으면 여러분의 자세가 일단 얕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갇혀있는 공간 내에서 산소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다음에 무활동, 똑같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폐는요, 이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지 못합니다. 공기가 많은 지역, 공기가 많으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또 음연보다 양이온이 많을 경우에 이 공기는요, 양이온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오늘날 도심의 현실은 어떤가? 공해 때문에요,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 연소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급 자동차일수록 휘발유를 태워서 배기가스에 나오는 거 보면 눈에 전혀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다 휘발유가 타가지고요, 휘발유 속에 있는 성분인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중금속, 희박성 유기 화합물이요, 20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많은 대도시에 있으면요, 온통 공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다 떠다니는 것입니까? 이런 이산화탄소, 아질산, 황 등등 20가지 종류의 물질이 떠다니는 거라, 이게 공해입니다. 이게 미세먼지고, 또 더 작아지면 초미세먼지고. 그래서요, WHO에서요, 초미세먼지는요, 우리 암을 일으킨 제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도시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는요 시골로 이사가야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시골 생활하고 있다.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눈만 뜨면 푸른 산천을 보고 밤에는 눈만 뜨면 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 여러분 별 볼 일 있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죠? 도시에서는 공해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여. 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실내 공기는 더 심각합니다. 특별히 실내 공기라면 집 안에 있는 공기뿐만 아니라요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의 공기 확 밀폐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호흡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환기통으로 막 계속 환기를 시키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방 안의 공기, 또 사무실에 꽉 갇혀 있는 생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출근하면 사무실에 갇혀 살잖아요. 언제까지? 점심 식사 때까지. 점심 식사 때도 식사하고 나서 다시 또 들어와. 언제까지? 저녁 6시까지.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러면서 애들 다 키웠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조금씩 망가뜨려져서 뭐 이제 병도 나고 하잖아요. 대기오염, 대기오염수는 미세먼지, 오존, 공해, 산성비,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대기는 온통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법령 419페이지는 살 수 있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도시의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특별히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담배, 술, 성면, 1군 발암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군 발암물질에 담배와 똑같이, 술과 똑같이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나쁩니다. 자, 왜 더 나쁜가? 예. 자, 초미세먼지에 더 나쁜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거든요. 그는 폐포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성분이 뭐냐면 다 화학물질들이에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다음에 이것이 피를 따라서 돌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다 세포잖아요.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호흡기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천식, 만성기관지염, 또 폐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이와 같은 것들, 또 심혈관, 미세먼지가 폐포로 들어가서 혈액 타고 흐르죠, 그렇죠? 심혈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이것이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의 세포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암 발병 원인을 갖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면 폐암 걸리죠. 똑같은 이치로 미세먼지를 오래 우리가 호흡하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염, 오존도 있고요. 뭐 또 산성비도 있고요. 이 전부 다 뭐냐면 이 화석연료를 이용하고 대기오염, 자동차 가스, 배기가스, 공장의 꿀뚝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대기 오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비 내릴 때 반드시 우산을 써야 됩니다. 우산을 안 쓰면 산성비를 맞아가지고요, 대머리가 됩니다. 실제로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태양의 pH 농도를 낮춰가지고 태양을 산소화시켜 버립니다. 다음에 식물의 생장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거 농사가 잘 안 돼. 산성도가 높아지면 물고기, 조개, 개구리의 생물이 죽거나 번식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호흡기를 자극해서 천식, 기관지염, 비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데, 자, 이게 체코에 있는 국립수목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왜 된지 아십니까? 산성비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막 헐벗은 산이 나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산성비를요, 녹색 패스트를 합니다. 1996년 독일 구역 내 60%가 이 산성비로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8,000개의 호수에서 대부분의 물고기가 멸종되거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니까 강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산성비에 녹아있는 화학물질들이 멸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산성비는 대리석을 녹여서 문화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실내오염. 실내오염은 참 심각하죠. 실내오염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것, 이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실내에 있는 가구와 직기비품이요, 다 화학물질과 관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피아노, 이 단상, 노트북, 의자 다 저 에나멜 칠 다 했죠. 여기 지금 이 벽을 만든다고 지금 나무를 대고 방음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들을 낸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또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각종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90% 정도를 실내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90%를 실내에서 사니까 보세요.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의하면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의 농도는 실외보다 2배에서 5배, 심한 경우에는 100배나 더 높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되는 확률이 실외보다 실내에서 약 1000배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점점 축적돼. 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환자들은 시간만 되면 야외로 나가십시오. 야외에는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내에 있으면 이와 같이 공기질이 나쁘고 또 이와 같은 오염물질이 우리 폐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밖에서 돌아다니고 피곤하면 따뜻한 양재 바른 곳에, 이 양재 얼마나 바릅니까? 저 누워있든지 앉아 계시든지 또 졸든지 그러면 일광욕도 하지요. 시원한 공기도 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은요, 특별한 뭘 행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이 치료 물질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모든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년치유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실내의 여러 가지 벽지라든가 건축 자재, 가구에서 나오는 각종 여러 가지 물질들은 이런 물질이 나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오존, 이 같은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아파트,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제 어릴 때 방이 별도로 있었고 방 바깥에 부엌이 있었잖아요. 부엌에서 음식하고 불 때고 다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부엌은 밖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파트니까 아파트 안에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조리하는 주방도 다 있는 거라. 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프로판가스가 연소된단 말이에요. 이 프로판가스가 다 화학물질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약 24억 명이 나무라든가 농작물 폐기물, 숯, 석탄 같은 고체 연료나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런 심지어 나무를 할지라도 태우면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있던 집에서요 겨울에 거실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뼈치카를 하나 했어요. 벽난로를.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를 펴가지고 했는데요 1년 딱 하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게 연기로 빨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치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특별히 이제 이 조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 폐암 환자의 87.8%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 걸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여자들이 다 주방에서 프로판가스를 만든 거라. 제가 아는 분은요 부부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주로 뭘 많이 했냐면 요리를 하는데 튀김류를 많이 했어. 튀김류를 하면 뭐가 더 안 좋냐? 프로판가스에 이 유기화합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기름이 튀겨지면서 미세먼지가 나와. 그게 치명적이야. 그래가지고 남자는 밖에서 서빙하고 여자는 안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여자가 폐암 걸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할 때 미세먼지의 유해 물질 발생은요 평상시 농도의 최대 70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했는데 생선을 구웠다 할 경우에 이 생선 굽는 데서 나오는 연기가 초미세먼지가 되어서 이것이 3,48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의 이 미세먼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52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평소 주택의 초미세먼지 49에 비하면 몇 배입니까? 다음에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636에 비하면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요 특별히 생선을 구우면 안 돼. 생선, 숯불구이 하여튼 이렇게 하면 엄청난 초미세먼지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 생선이라든가 육류를 할지라도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것이 좋습니다. 삶고 찌는 것. 그것이 굽는 것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채식만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157페이지는요,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다. 환자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 뭐라는 겁니까? 신선한 공기. 이것은 그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선한 공기.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깨끗한 이 양원은요, 첫 번째 공기가 좋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던 그곳에도 뭐 광릉수목원 뒤쪽이었고 크락시 보호구역이었고 하지만요, 이곳만큼 공기가 깨끗하지 않아. 저는 양원은 이와 같은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깨끗한 공기와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식욕을 정진시키고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공기가 좋으면 일단 식욕도 당기죠. 잠도 잘 오죠. 그런 실제적으로 깨끗한 공기가 우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리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의 향기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침례수림이 많은 곳에 있으면, 여기는 막 침례수림을 빼둘러 쌓여져 있죠. 여러분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숨만 쉬어도 낫는다. 왜냐하면 이런 침례수림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5개월 활동은 건강과 행복을 얻는 수단이다.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그래서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는 자체 속에 건강과 생명을 갖고 있다. 그것을 들이마시면 전신에 활력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의사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요, 이 아름다운 천연기가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원은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위치해야 됩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는 소나무, 잣나무 등 음용이 풍부하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침례수림이 많은 곳이면 더욱더 이상적인 곳이다.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관찰을 해보면 음식도 좋지요, 공기도 좋지요, 양지 바르죠, 날마다 운동하죠, 9시 되면 다 불 끄도록 하고 다 주무시도록 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피부가 잘라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숲 속에서 환우들과 함께 대화하고 독서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최상의 천년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에 좋은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 이제 건강에 좋은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 첫 번째는 엄연히 많은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이 엄연은 숲속, 이와 같은 나무가 많은 곳, 해발 고도가 600m죠. 이런 높은 곳, 이런 곳은 엄연히 풍부합니다. 두 번째, 깊은 호흡을 하라. 복식 호흡을 하라.
여러분이 자연히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자연히 복식 호흡을 하죠? 여러분이 걷거나 운동할 때는요, 자연히 복식 호흡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걷고 운동할 때는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서요, 복식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옥외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건강에 좋은 공기를 호흡하고 건강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적인 공기 호흡처럼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이 양약 같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산책할 때 기도라는 것에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반드시 꿇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책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산책하시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산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처럼 되어서 영적인 강력한 생명의 힘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꼭 실천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